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와 같이 필답형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필기시험은 최대 몇 번까지 면제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합격자 발표가 예를 들어서 22년 10월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2년 이내죠. 24년 10월까지 내가 실기시험을 접수해서 그 실기시험까지는 필기시험 별도로 추가로 다시 볼 필요 없이 면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횟수가 6번이 됩니다. 6번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을 같은 날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같은 날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 이것을 같은 날에 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기기사도 종목이 기사 종목이고요. 전기공사기사도 기사 종목입니다. 우리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하루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오전에는 기사 종목, 오후에는 산업기사 종목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동시에 치르실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회차에 치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가능해요. 자, 기사를 오전에 보고 산업기사를 오후에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 실기시험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시험 보는 도중에 공학용 계산기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됩니다. 미리 교체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 특히 공학용 계산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면 화면이 조금 깜빡인다든지 또는 화면이 조금 흐릿하다. 이 둘 증상이 하나라도 보인다면은 배터리가 조금 없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공학용 계산기 배터리가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방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6년 쓰고 있어요. 6년.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수명을 알 수가 없이 너무나도 이제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거는 짧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화면이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흐릿한지 여부 등만 좀 따져보시면은 우리가 크게 어려움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실기시험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과 챙기면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준비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필수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내가 이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맞는지 내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감독관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신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정 볼펜인데요. 검정 볼펜인 경우에는 우리 답안을 작성할 때 무조건 검정 볼펜만 사용해야 하므로 여기는 최소 2자루 이상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가다 이제 3자루, 4자루까지 챙기시는 분들 계신데 3자루, 4자루 하면 너무 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 2자루 정도만 챙기는 걸로 해요. 왜 2자루 챙기냐면은 혹시나 잉크가 안 나올까봐 아니면 시험 시에 좀 책상 밑으로 좀 펜을 떨어뜨릴까봐 그러면은 약간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2자루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 테이프 필요하고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답안을 수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필수로 있으면 좋은 게 샤프랑 이제 지우개입니다. 연필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볼펜으로 쓰다 보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또는 수정 테이프가 있다곤 하지만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시험지의 맨 페이지, 몇 페이지 맨 하단에 연습란이 존재합니다. 그 연습란에 이제 연습해보고 위에다 옮겨 적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내 의견이 아니죠. 내 풀이 방법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잘 풀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샤프 지우개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험표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 수험표는 내 수험 번호를 알기 위해서 또는 그 시험 장소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뽑아 놓는 것인데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수험 번호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를 놓고 왔다고 집을 다시 가신다든지 그런 행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준비물은 또 자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경우는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시퀀스도 아니면 논리 회로를 그릴 때 자가 있으면 선을 똑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챙기면 좋은 준비물은 이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아침, 그거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침을 깔끔하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을 풀 때 시험지에 공간이 부족할까 걱정됩니다라고 했는데요. 복잡한 계산 과정 필요할 때 있죠. 계산식이 굉장히 긴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계산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시험지가 이게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공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들을 이제 적는 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엄청 이렇게 크게 적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매 페이지마다 연습란들이 존재해요. 그 연습란에다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의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여러 문제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산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안만 작성하게끔 답만 이렇게 작성하게끔 답땡땡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가. 자, 또는 계산 과정을 요구해서 계산 땡땡 그리고 답 땡땡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계산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답 땡땡만 존재한다면 계산 과정 적지 않고 답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의 용량을 선정하라는 문제인데 답 땡땡만 있으면 거기에 발전기 표가 주어져 있다면 전격 용량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 땡땡, 답 땡땡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계산 과정을 적으시고 거기에도 답을 도출을 해내신 다음에 그 답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라면은 전선의 단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그 계산한 것을 전격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계산 과정에서 전격으로 선정해야 되나요? 선정하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이 계산 과정에서는 그냥 계산값을 적더라도 답에서 전격값을 제대로 선정을 했으면 답으로 인정되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시퀀스 도를 그릴 때 점을 꼭 찍어야 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퀀스 도를 그릴 때 이러한 것이 있고 이렇게 점을 찍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경우에는 연결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회로에서 자,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여기가 점이 안 찍혀 있으면 이 점이 안 만난 겁니다. 선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L1상이고 L2상이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점을 안 찍는 건데 여기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도는 요즘 출제될 때요. 접속과 비접속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퀀스도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점을 꼭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다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감독관 분들께서도 읽어주시겠지만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답안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줄로 긋거나
가로로 이렇게 두 줄로 긋는다는 거죠. 자, 두 줄로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수정 테이프를 두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몇몇 감독관 분들께서는 수정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수정 테이프가 이건 내가 두 줄로는 안 되겠다, 그럼 수정 테이프 필요하겠다 라고 하시면 손을 드시고 혹시 수정 테이프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갖고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빌려주실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안을 수정할 때는 두 줄로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면, 시퀀스도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긋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시퀀스도를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줄로 해버리면 이게 시퀀스도를 그린 건지 아니면 수정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수정 테이프로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문제의 밑줄이나 별도의 표시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제에 밑줄을 긋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색칠을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은 조금 조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문제에 원래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에다가는 웬만하면 그냥 별도로 표기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답안을 모르고 연필이나 샤프로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필답형 실기시험은요, 답안을 무조건 검정색 볼펜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색깔 볼펜 안 되고요. 무조건 검정색 볼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필로만 작성하면 당연히 오답 처리되고요. 그리고 볼펜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연필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도 오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퀀스도를 그린다든지, 웬만하면 시퀀스도는 연필로 한번 살짝 그리고 이제 볼펜으로 하면 좋잖아요. 확실하게. 자, 내가 연필로 그린 자국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작게, 그러니까 힘을 덜 들여서 쓰고, 내가 연필로, 이렇게 빨간색 연필이에요. 권동성을 썼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검정색 볼펜을 옮기겠죠. 권동성.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우개로 이제 지운단 말이죠.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확실하게. 내가 빼놓은 부분은 없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확실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보시겠습니다.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수험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수점 표기의 원칙은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77이 나왔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0.88이 되는 것이죠. 또는 역률의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역률이 0.8748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계산 과정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버리면 0.8748이랑 0.87이 있을 때 이 계산값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오차이긴 하지만 계산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률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내가 계산 과정에서는 사실 소수점을 어떻게 표현하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 과정에서는 이렇게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요 답에다가 옮겨 적을 때만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꼭 적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계산 과정에서 사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계산 결과값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과정에서는 소수점 의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계산하시고 답란에만 꼭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습란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연습란은 어떠한 표기를 해도 채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샤프로 하든 볼펜으로 하든 어떠한 수식을 쓰든 절대로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답란에는 틀리게 썼는데 연습란에는 맞게 썼다고 해서 맞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습란은 그냥 별도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란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뭐 편지라든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삼가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내용 말고도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댓글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